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맛만 있으면 괜찮죠. 몸에 좋다면 뭐. 근데요, 저는 이제, 그 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하고 그 나라 민족성하고 이제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셰퍼드 보면은 독일 사람들의 민족성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종 잘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이런 것은, 독일 사람들이 이런 민족성이 있으니까 그런 개를 좋아하죠. 근데 한국 사람하고 진돗개는 더 이제 또 그런 것이, 보통 이제 서양개를 보면은,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단체도 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서양개들이에요. 그 예를 들면 뭐, 독일 셰퍼드는 뭐,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개거든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량돼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만들면 뭐 사냥개는 사냥, 뭐 무슨 지키는 개 그런 목적인데 진돗개는 조금 달리 사실 진돗개라는 이름도 잘못된 것이 한국개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제시대 이전에는 지금 진돗개라는 개는 전국적으로 길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사진들 보면 다 나와요. 이제 서울에도 있고, 뭐, 제주도 다 있어요. 똑같은 모양의 개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진돗개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진돗개예요. 근데, 이 진돗개, 이제 오늘 뭐, 한국의 진돗개는, 그 개는 이제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또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개량 번식된 거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간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는 살아남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는 가마솥 직행 자연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돗개하고 한국 사람 너무 닮았어요. 보면 아주 희한해요. 뭐 모양서부터 이제 한국 자연 환경 닮았어. 그 진돗개 색깔 보는 돌 보면은 뭐 황구 있고 백구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색깔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색깔이에요. 한국의 문화에 보면은 모든 문화적인 것을 자연에 닮으려고 하는 그런 추구가 있어요. 건축이라고 그렇고 뭐 도자기 보면은 도자기 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진돗개도 자연을 닮은 놈이 제일 이쁜 놈이에요. 그 돌색이 일본 개처럼 인위적인 색감 이런 느낌을 안 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백구인데도 완전히 하얀 와이셔츠처럼 하얀 건 아니고 그 하얀색 속에서도 약간 노란 기점 있고 좀 코가 좀 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귀 끝이 좀 약간 노랗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진돗개 이제 성격 보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개 여러 마리 한 집에서 기르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서양개 뭐 셰퍼드, 도벨만, 뭐 무슨 도들 뭐 여러 뭐 리트리버 이런 여러 마리를 한 집에서 이제 같이 놓으면은 일단은 한번 싸워요. 개들은 원래 한번 싸워가지고 서열을 딱 정해놔요. 응? 가장 싸움 잘하는 놈은 우두머리고 먼저 먹고 다른 놈들은 그 놈 뒤에서 이제 순서대로 먹고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한번 싸웠다가 소열이 딱 결정되면은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지내요. 진돗개는 그런데 안 돼요. 진돗개들은 역시 여러 마리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싸워보죠. 그럼 분명히 한 놈은 센 놈이 이기고 약한 놈은 치잖아요. 근데 약한 놈은 이제 센 놈 자기 우두머리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덤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돗개들은 한 집에서 여러 마리 기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계속 싸우려요. 그 뒤에만 보면은 딱 또 덤벼서 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보는 거 마찬가지야.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면은 진돗개들이 버스 기질이 아주 강해서 그런 거예요. 진돗개가 자기가 1등 하고 싶고 자기가 보스 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자기가 우두머리 돼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
본인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생각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 그냥 한국 사람 그거 있어요. 자기가 자신 만만하니까 이제 내가 당연히 이렇게 그 지도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자연스럽다고 보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죠. 다른 사람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친독계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친독계를 연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돗개를 봤는데 전국에서 딱 세 집에서 내가 본 것 중에 딱 세 집에서 진돗개 여러 마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세 집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은 그 진돗개하고 재래식으로 멧돼지 사냥하는 집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멧돼지는 원래 멧돼지 그 아주 무서운 놈이거든. 멧돼지 한 마리가 뭐 200kg 넘어요. 그럼 이 진돗개하고 1대1, 멧돼지하고 1대1을 하면은 진돗개 100kg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멧돼지가 그럼 진돗개 한 몇십 미터 날아가면서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진돗개 3마리 있으면은 멧돼지를 죽여요. 3마리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세 놈이 그 멧돼지를 이제 코너에 몰려요. 코너에 몰렸으면은 막 공격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격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근데 일단은 한 놈은 앞에서 멧돼지를 약을 올려. 그럼 멧돼지 이놈을 잡으려고 이제 덤비려고 한 순간에 다른 두 놈이 멧돼지 엉덩이하고 뒷다리를 물어요. 그럼 멧돼지 뒤에 아프니까 이놈을 보게 하고 뒤에 있는 놈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때는 이놈을 비키고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한 몇 시간 걸려요. 진돗개들 이제 힘이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서로 한 몇 시간 되면은 멧돼지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쓰러져. 쓰러지니까 덤벼서 이렇게 혈관을 다 뜯어가지고 결국은 피 흘리게 만들어서 피 흘리게 죽는 거죠. 비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놈들은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대 앞에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놈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 교훈이 그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되려면은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우리의 그 에너지를 서로 끌어내려면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멧돼지 같은 사냥감을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역사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 볼 때 이런 큰 비전, 큰 사냥감 같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사회가 하나 돼가지고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박정희 때 우리가 산업국가 되자 하는 것이 60년대 그 멧돼지 사냥 같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장르였다고. 그때는 60년대 우리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자본 있습니까? 노하우 있으면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뭐 중공 만들자, 뭐 전자산업, 뭐 이런 것들 만들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의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 돼가지고 해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80년대부터 그런 비전이 싹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80년대부터 이제 그때는 경제 성장 어느 정도 이루니까 그 뒤에는 경제를 이루자,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멧돼지 같은 사냥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해봤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4만 불 시대로 가자. 그건 뭐 우리가 씀씀이 벌써 5만 불 시대인데 그죠? 그 뭐 별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이런 비전이 필요하다. 난 그 주장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2002년 월컵 때 그때는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응원을 하면서 하나씩 이겼잖아요. 그죠? 그때는 신이 나죠. 신나고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났어요. 나도 그 처음에 아마 첫 게임 그때 2002년 포르투갈인가 뭐 했는데
그때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 첫 번째 승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도 눈물을 있어요. 나도 울었어요. 그때. 정말 아주 한국의 역사상 외국을 상대로 뭐 전쟁에서도 한번 외국을 이겨본 적 없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가. 그치? 근데 축구에서 이제 강대국을 이겨보는 그 경험했으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차례로 북축구 강대국들 하나씩 쓰러뜨리고